물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항상 이 단어는 고3 생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단골 단어입니다. 단골 단어.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 파트 부분에 대한 개념만 안 헷갈리게 개념을 잘 파악해 두시면 분명 승산은 있습니다. 일단 생태계를, 이 단어는 고3 때 무조건 단골이기 때문에, 그지? 개념만 제대로 파악해두면 승산은 충분히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일단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제일 밑바탕이 생산자 그룹이죠. 생산자 그룹이 스스로 비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유기물을 합성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존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종속 영양 생물이니까 어차피 소비자들은. 따라서 전체의 그 하나의 생물 군집의 총 생산을 담당하는 건 어찌 보면 생산자 그룹이에요. 어찌 보면 생산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단원에 지금 아래 중간 하단 부분에 나오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죠? 그래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아래 그래프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총 생산량, 전체 생물 군집의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물 군집의 총 생산량, 그지? 그리고 순 생산량도 있고요. 순 생산량, 그리고 호흡량도 있고요. 개념들이. 그리고 뭐 생장량, 피식 고사량,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얘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저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업으로 설명을 할게요. 사업으로. 오케이? 자, 사업을 내가 여러분이 어디 뭐 커피숍을 내렸다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원에 총 매출 있겠죠? 그죠? 자, 총 매출. 자, 그게 총 생산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매출. 오케이? 총 매출. 자, 그러면 그 총 매출에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가게를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늘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있겠죠. 뭐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 그지? 그 다음에 뭐 여러 등등등 그런 고정 지출 개념이 뭐가 되는 거냐? 모든 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존하잖아. 모든 생물의 모든 조직세포들은 다 세포업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치? 여러 노드로 바깥으로 발산해내니까 그런 고정 지출 개념이 호응량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총 생산량이 이만큼이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만큼, 이게 총 생산량, 이게 호흡량이야.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순생산량이야. 어렵지 않지? 순생산량, 순이익. 그지? 총 매출에서 고정 지출을 뺀 것만큼이 순이익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순생산량이라고.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순생산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순생산량 중 한 달에 내가 순생산량, 순매출이 있다, 순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내가 더 키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1호점이 아니라 2호점을 내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 거기에 운영되어서 들어가야 할 비용을 먼저 빼놓을 수 있겠죠. 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계획할 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벌어. 한 달 딱 정해진. 그 월급에서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씩을 적금하거나 또는 매달 얼마씩을 노후연금으로 드는 건 미래를 위한 계획이잖아. 보험을 드는 것도 미래를 위한 계획이잖아. 그치? 그래서 순이익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들이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겠지. 그게 뭐야? 생장량이야, 생장량. 오케이? 자, 그래서 생장량도 여기 안에 포함되고요. 또는 초식동물에게 일부 먹혀버리거나 또는 내 이파리가 말라서 삐뚤어져 버리거나 그런 거. 그래서 피식되거나 피식량. 여러분 책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지금 275쪽의 하단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 거야. 피식되거나 또는 낙엽돼 버리거나 고사돼 버린 이 양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좀 쉽죠? 사업으로 설명하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 총 생산량은 총 매출이면 고정 지출을 뺀 총 매출에서 고정 지출을 뺀 것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순 매출, 이게 순위, 그 순위간에서 배분해서 누군가에게 먹혀버린 것도 있을 거고, 내가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어떤 동호를 하는 생산량도 있을 거고,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피식되는 양은 누가 얘를 먹은 거야? 누가 이 식물 군집에 해당하는 생산자를 먹은 거겠어? 1차 소비자, 초식동물. 그지? 그래서 이 피식된 피식량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1차 소비자의, 그지? 1차 소비자에 뭐에 되는 거야? 섭식량에 들어가는 거야. 1차 소비자가 얘를 먹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아래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1차 소비자도, 초식동물도, 그죠? 그 마찬가지로 초식동물도 자기가 열심히 먹은 것 중에, 그지? 먹은 것 중에, 자, 누군가에게 먹히는 것도 있겠지. 그지? 먹히는, 개체 한 명에 대한 게 아니라 개체 구분에 대한 설명인 거야. 2차 소비자에게 먹힌 것도 있을 거고, 그네들 각각들이 고정 지출로 호흡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있겠지. 1차 소비자의 호흡량, 그지? 호흡량,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쓰이는 고정 지출량, 호흡량에, 그지? 또는 일부가 생산량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배출되기도 하고, 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2차 소비자에게 피식되거나 자연사되는 죽는 아이도 있겠잖아.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열돼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건 생산자고, 생산자의 모든 각각의 개체 군 내에서의 총 생산분의 호흡량.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그걸 뭐로? 그냥 잎의 호흡량이냐, 줄기 호흡량이냐, 뿌리 호흡량이냐, 이렇게 나타낸 것들. 그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봐. 총 생산이 이제 숲의 연령이야, 숲의 연령. 숲의 나이. 숲의 나이. 그 숲이 시간이 갈수록 생장되어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오래된 식물 군집을 형성해가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초원들밖에 없었어. 우림으로 막 우거져 있는 그런 관목잎들이나 교목들이 많진 않았을 때니까, 그치? 그래서 등등등 열심히 잎들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그 잎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더 동봉을 했기 때문에 총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 많이 늘어. 오케이? 막 잎들도 많이 무성해지고, 그죠? 각각들이 막 광합성 많이 할 거니까 맨 위에 이 형태들이 전체 총 생산량에 대한 형태야. 오케이? 근데 잎들이 많아질수록 어때? 시간이 갈수록 그 잎들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도 많아지겠잖아. 그러니까 계속 총 생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그 내가 들고 있는 이파리들이나 뿌리나 줄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 너희가 아마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보험 중에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어. 그 내가 병원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수록 할인율이 붙어. 그러니까 그 증액이 돼. 그래서 매달 내는 금액이 똑같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점점점 그게 더 올라가요. 연도가 들어갈수록 20년 동안 분납해야 되는 만기 동안 계속 내긴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금액이 아니야. 처음에 조금 냈다가 더더더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붙은 잎들이 많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 총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야. 살짝 감소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총 생산에서 이 전체 얘네들이 면적으로 보면 이 전체가 총 생산이면 총 생산에서 뭘 뺀 것만큼, 호흡을 뺀 것만큼이 순 생산량이겠지. 그치? 그래서 호흡은 잎의 호흡량, 가지의 호흡량 등등등 각각의 호흡량을 빼게 된 것들, 이걸 빼고 여기서부터 얘가 호흡량이야. 그러니까 총 생산은 지금 이 연령에서는, 이때의 연령에서는 총 생산이 이만큼이었었으면, 오케이? 총 생산이 이만큼이었었으면 이때의 이 연령에서 잎이나 뿌리나 줄기의 호흡량을 뺀 것만큼, 이게 호흡량의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순 생산이겠지. 순 생산량. 전체에서 피크의 전체 큰 세로 그래프가 총 생산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총 생산량이었습니다. 그렇게로 이해하시면 돼요. 총 생산량분의 호흡량을 뺀 것이 순 생산량. 그리고 순 생산량 안에 또 피식, 여기 아까 피식된 거, 낙엽된 거, 부사된 거, 생장된 거를 포함시켜서 나열해 놓은 거죠. 이 그래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령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요것도 호흡량도 더 늘어나죠.
그죠? 수령의 나이가 이 면적도 보니까 처음에는 호흡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호흡되는 호흡량이 수령의 나이가 젊었을 때는 호흡량의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지?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흡량이 더 늘어나. 왜? 매달고 있는 잎들이 많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호흡량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275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가끔 1번부터 5번이나 기니 D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물어볼 때 많이 나와. 자, 표현을 해주면 봐봐. 천이 초기에 천이가 진행 중인 숲에서는 자 나와있죠? 현존량은 적지만 순 생산량은 많다. 야, 현존량이라는 건 유기물 총량이야. 생체량. 그 생물 근접에서 달고 있는 유기물의 양이야. 그러니까 초음밖에 없기 때문에 붙어있는 잎의 면적도 많지도 않고 줄기도 막 무성하지도 않고 식물의 키도 크지도 않을 거니까 천이 초기 단계는 이런 현존량, 생체량이 적었겠죠. 오케이?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얘네들이 나름 이제 그 많이 달려있진 않지만 총 생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순 생산을 말하기 때문에 순 생산량이 높은 편이야. 돼요? 초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후기가 되면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순 생산량 감소하고 현존량이 많아진다고. 자, 순 생산이 왜 감소해? 호흡량이 늘어나서. 오케이? 붙어있는 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면 우리가 매달 버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잖아. 우리 중장년기 때는 아싸리 많이 벌어서, 그치? 그거를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은 많이 인식되어 있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노후가 동일하게 계속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때 70대, 80대, 90대까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도 비슷하다고. 오케이? 연령이 지날수록은 뭐가? 호흡량은 늘어나. 소비해내는 건 많아. 근데 내가 벌 수 있는 그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생산을 감소하고 붙어있는 유기물의 총량은 늘어나는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77쪽 물질순환 있습니다. 자, 277쪽에 물질순환. 이 물질순환에서 탄소순환은 제가 생략할게요. 어때요? 자, 식물이 광합성에서 CO2를 받아들여서 CO2를 고정하면, 그죠? 각 호흡의 단계에서 생산자도 CO2 내보내고 호흡을 통해 소비자도 CO2 내보내고, 그죠? 1차도, 2차도, 3차도, 4, 이산화탄소를 세포 과정에서 내보내.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죽어. 그래서 화석으로 묻혀. 그럼 화석 연료를 또 태울 때 또 다시 CO2가 나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식물이 열려있으면 광합성 해야 해. 그죠? 오케이? 그래서 순환되죠? 탄소는 이렇게. 자, 끝. 탄소순환. 이거 고일 때 배웠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문제 풀이하면서 볼게요. 그 다음 질소순환은 질소순환하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선생님 제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질소순환에서 나오는 질소고정, 탈질산화 또는 질산화, 그 다음에 뭐 질소동화, 뭐 이렇게 용어가 자꾸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네,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 개념을 잘 외워둬야 돼요.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질소순환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에너지 흐름하고 생물자원 싸움의 끝이야. 자, 질소순환 어렵지 않아요? 아마 우리 상위공생하면서 배웠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하자라고 하는 상위공생 단계에서 뿌리옥 박테리아, 콩가식물에 그 막 같이 공생하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었죠. 그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는 N2를 그 뿌리옥 박테리아는 NH4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 내에 있는 효소는 공기 중에 있는 N2를 그지? 뿌리옥 박테리아 내 뿌리옥 박테리아나 질소고정 세균 내 뿌리옥 박테리아나 질소고정 세균 내에는 뭐를 N2를 NH4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요. 오케이? 이게 질소? 질소 고정 과정이야. 오케이? 질소 고정.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N2는 N하고 N 원자 사이에 3중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만들어지긴 어렵습니다. NH4 플러스로. 오케이? 또 이게 지금 질소고정 세균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중방전에 의해서도 번개 우르르 쿵쾅쿵쾅 그지?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나올 때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질소 고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얘가 거의 질소 고정이 될 때는 우르릉 쿵쾅쿵쾅으로 질소 고정이 될 때는 공중방전에서는 NO3- 이 형태로 질소 고정이 됩니다. N2가 이렇게. 자, 지금 그래서 저는 질소 고정 과정에 대한 설명해줬어요. 생물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고정된 형태는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그 다음에 공중방전에 의해서 고정된 형태는 NO3- 형태로. 아무튼 식물들은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의 이온 상태로 N을 흡수할 수 있어요. 절대 분자 상태로 N2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식물체는 N2를 분자 상태 그대로 흡수할 수 없어요. 이런 이온의 상태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공중방전, 번개에 의해서는 NO3- 형태로, 질산이온의 형태로, NH4 플러스 형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터박터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조터박터. 오케이? 뿌리옥 박테나 아조터박터. 이런 게 NH4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질소 고정이면, 그러면 선생님, 저 질산화 작용이라고 들어봤는데 그건 뭐예요? 자, 질산화는 뿌리 속에는 그러니까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 식물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아이고, 콩가 식물에만 또 어떤 특정 토양에는 아질산균이나 질산균이 있어. 오케이? 아질산균이나 질산균 듣고 있니? 자, 어떤 특정 생물에는 아질산균이나 질산균인데 질산균이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얘를 NO3- 바꿔주거나, 오케이? 또는 아질산균이 NO3-를 NO2-로 바꿔주거나, 그러니까 무기 이온의 상태들로 바꿔주는 걸 이걸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세균들이 토양 속 질산화 세균들, 질산균 또는 아질산균 이런 세균들이 이런 이온의 상태들로 얘를 변신해서 바꿔주는 것들. 돼요? 오케이? 이게 질산화작용이야. 질산화작용. 오케이? 질산화작용.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로 변신되거나. 돼요? 식물들마다 다양하게 N이라고 하는 질소를 이온의 상태로 흡수하는 게 다 달라요. 식물들마다 달라서 어떤 식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콩가식물은 NH4 플러스 상태로 받아들이고, 콩가식물은 어떤 식물은 NO3- 상태로 흡수를 하고 뿌리로부터, 어떤 식물은 NO2-로 흡수하고, 식물마다 다 다른 거야. 받아들인 형태가. 돼? 그래서 이런 식의 각각 토양 속에 존재하는 이런 세균들의 도움을 받는 거지. 오케이? 토양 속에 있는 이 세균들이 얘네들을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NO3-나 NO2-로 각각 바뀌어져서 어떤 식물들은 이걸로 주로 많이 흡수하거나, 어떤 식물들은 이렇게로 토양 속에서 흡수를 하거나, 뿌리를 통해 어떤 식물은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하거나, 다양하게. 아무튼 분자 상태로는 못 받아들여. 이건 확실해.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질소동화는 뭐예요? 네, 질소동화는 이렇게 각각 다양한 식물들이 받아들였어. NH4 플러스나 NO3-나 또는 NO2- 형태로 어떤 식물은 이거, 어떤 식물은 이걸, 어떤 식물은 이렇게 다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토양 속에 있던 이런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로? 식물체 내에서 뭐로? 질소는 어디에 많이 사용돼? 식물 생장이든 동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가 질소야. 어디에 많이 사용돼? 아미노산. 아미노산에는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 뭐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 DNA나 RNA 염기 안에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질소라고 하는 재료, 질소 이온들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미노산이나 또는 핵산의 염기나 재료로 사용되는 거, 합성되는 거. 그럼 봐봐. 얘네들보다 얘네들 분자 구조가 더 크겠지. 탄소나 수소나 산소나 질소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뭔가 더 사이즈가 커졌잖아. 우리 화학반응에서 이화작용이 있었고 동화작용이 있었지. 그지? 동화작용 뭐야? 점점점 더 커지는 거야. 점점점 더 커지는 거. 오케이? 저분자 물질이 연결돼서 더 고분자가 되는 거.
오케이? 그게 뭐야? 동화작용, 동화작용. 그래서 이건 네 얘네들 만든다.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 이건 질소 동화작용, 이건 질산하작용, 이건 질소 고정작용.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체내에서 여러 유기물들의 재료로 N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어. 이용해서. N을 이용해가지고 뭐도 만들고 아미노산도 만들고 염기도 만들고 각각을 만들었어.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식물이 잘 살았어. 오케이? 그러다가 식물은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어떻게 돼? 낙엽 시킨댔잖아. 상록수 말고 하엽수 같은 경우는 낙엽을 시킨댔잖아. 그지? 그것들이 떨어져서 유기물이 떨어져서 지금 토양 속에 들어갔어. 그럼 토양 속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이 세균들이 뭘 어떻게 얘를 분해를 해. 오케이? 그래서 유기물에서부터 자 질산이온이 탈질산화세균이 되어서 자 질산이온이 자 NO3- 라고 하는 질산이온이 어디에? 뭐 낙엽이나 낙엽 들어간 거, 낙엽 진 거, 낙엽이나 등등등에 존재하고 있었던 질산이온이 어떻게 탈질산화세균에 의해 N2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 얘는 탈질산화세균이야. 그지? 중요한 건 유기물을, 자, 낙엽진 유기물을 분해하는 건 분해자고, 그 분해자가 유기물들을 분해해주면 이런 이온들이 만들어져. NO3-라는 질산이온들. 그래서 이런 이온으로부터 N2라고 하는 형태로 공기 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자, NO3-가 N2가 되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잖아. 뭐야, 얘는? 탈질산화작용. 맞죠? 탈질산화작용. 오케이? 질소 고정을 거쳐서 다양하게 얘로 들어와서 식물이 얘네들을 받아들여서 식물체 내에서 다양한 유기물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낙엽이 졌어. 그래서 분해자에 의해서 낙엽에 의해 얘가 NO3-라고 하는 형태로 토양 속에 있었어. 그것들을 토양 속 탈질산화세균에 의해 N2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다시 돌려보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질소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 어떤 식물은 NH4+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물도 있지만 NO3-나 NO2-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토양 속에 존재하는 다른 다른 질산화 세균들에 의해서 얘를 변신시켜서 식물이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들어왔어. N2가 다른 형태로 변신돼서. 그러다가 NO3-에서 N2가 되어 다시 돌아가니까 질소는 순환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탄소 질소 꺼냈고요. 넘겨봐. 279쪽. 에너지 흐름. 자, 에너지 효율 알고 계시죠?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받는 에너지 양은 적어지긴 합니다. 적지만 근데 어때요? 이용하는 효율은 증가하죠. 돼요?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그러니까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생산자, 여기가 100, 여기가 50, 25라고 합시다. 1차, 2차, 3차잖아. 그래? 그럼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0분의 전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 얘의 에너지랑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죠? 오케이? 전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에서는 상위 영양 단계 에너지 효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얘가 25죠? 25%.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는 이제 비슷 안 줬으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물어봤다. 그럼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얘분의 100 곱하기 100 얼마네? 1%네. 그죠? 훨씬 더 상위 영역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죠. 모든 all everybody 예외 없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더 적어져. 그치만 효율은 증가해. 해양 생태계에서는 또 역전되기도 해. 오케이? 특수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에너지 효율 설명해 드렸고, 개체수나 생체량이나 에너지 피라미드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 279쪽 하단에 보시면 자, 어찌됐든 에너지는 그냥 흘러가 버려.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의 단계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버리니까. 그지? 근데 열 에너지로 나가버린 그 에너지 양 값이 수치로 합산되어서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나간 거, 그 다음 이동한 거, 그 다음 보내자한테 간 에너지를 다 더하면 그 상태로 유입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떤 형태로 변신해서 나가든 총량은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285쪽에 있는 11번 같은 문제. 285쪽에 있는 11번 같은 문제나 284쪽에 있는 6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284쪽에 있는 6번 문제나 285쪽에는 11번 같은 문제가 이 단어에서 나올 법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핵심을 나타내주는 문제들. 자, 285쪽에는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니은, 에너지량이 얼마야, A, B 나와있고 고사된 거, 나가고 들어간 거 해서 나와있는데 그 이동해간, 나가고 그 다음 이동해간 거를 다 합한 게 기억값하고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건 여러분 시험 대비하면서 선생님 설명을 또 해줄게요. 보이들.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나올 수 있을 법한 거 6번, 뭐 11번 설명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생물 다양성. 마지막, 라스트.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있죠?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기본 개념의 생태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 내에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을 것. 그죠? 생태계 다양성은 그런 환경이 다양하게 있을 것. 그 다음 종 다양성은 특정 환경이 있었을 때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하나의 생물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생물종이 있고 그 종들이 자 A, B, C라고 하는 세 종만 있어. 똑같은 전체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생물종이 있는 것과 A, B, C라고 하는 생물종이 동일하게 A, B 서로 다른 군집에서 세 개의 생물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우점종만 가득한 거야. 뭐 B나 C는 1 개체수밖에 없고 A는 거의 대부분 18개나 다 있다라고 하자. 근데 이쪽 A는 그렇다라고 하자. A 군집은. 근데 B라는 군집은 A나 B나 C가 균등하게 골고루 있어. 그럼 누가 훨씬 더 좋은 생태계고 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 B야, B. 종의 균등도랑 그 다음에 빈도 둘 다를 고려합니다. 거기 여러분 책에 보면 땡땡 나와 있는데 289쪽에 중간에 종 다양성 나와 있죠. 자, 생물 다양성이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구물이 형성되고 종 다양성이 높은 건 빈도와 종 다양성이 높은 건 균등도와 종의 수 플러스 종의 균등도야. 특정 생물종이 우점하게 많이 있을수록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A, B, C 세 개가 있어. 여기도 A, B, C 세 개가 총용되어 있어. 여기는 가라는 군집이고 여기가 나라는 군집이면 가라는 군집은 여기가 18개 하나하나게 있어. 여기는 골고루 얘가 뭐 이렇게 6 그다음에 뭐 몇 개냐? 12, 12, 8 뭐 이 정도 있다라고 하자. 여기는 비슷비슷한 비율로 출현되어 있잖아. 여기는 한 종만 너무 우정하고. 그럼 종 다양성은 누가 더 높은 군집이다? 나라는 게 훨씬 더 종 다양성이 좋은 군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고를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외래종의 도입이랄지 불법 포획과 남해, 그죠? 그 다음에 환경 파괴나 기후변화 등등이 우리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죠. 우리는 또 생물 자원으로서 이용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안 사용하고 있는 생물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멸종을 시켜버리고 뽑아서 버릴 게 아니라 정자은행 아니야. 종자은행이랄지 이런 식물의 유전적 정보를 계속 보존하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요. 오케이? 우리 어떤 의학적인 어떤 의약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등등등. 그래서 생태계 이론으로서 우리가 조금 나름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자, 전체적인 개념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이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당연히 302쪽까지에 해당하는 이 개념 완성책을 먼저 풀어주셔야 되고요. 개념을 외울 걸 다 외우셔서 기본부터 충실하게 뭐 완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완자를 공부하시고 오투를 공부하시면 오투를 공부하시고 절대 오다 보니 쉬운 게 아닙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삽질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념을 꼼꼼히 여러분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합시다.